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약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스페셜한 경우인데 직장에서 벌어지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은 조금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대인관계, 뭐 연인관계 같은 경우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뭐 헤어지면 되겠죠. 하지만 좀 직장은 좀 다릅니다. 이제 월급도 걸려 있고요. 내 커리어, 뭐 평판, 어떻게 보면 내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에서 당하는 가스라이팅이요 더 미묘하고요 더 오래 지속되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가스라이팅 구조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스라이팅의 좀 특징은요, 직장 자체는요 구조가 좀 중심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하 위계 구조가 있겠죠. 평가 권한의 어떤 비대칭성이 있죠. 부하가 어떻게 보면 상사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보상이라는 어떤 이런 권력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평판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호관계인데 이렇게 힘의 차이가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쉽게 작동할 수 있겠죠. 직장 가스라이팅의 핵심은요 사실은 평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인관계에서의 그 가스라이팅의 무기라면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직장에서는 평가가 무기입니다. 상사가 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팀 분위기를 좀 흐리는 것 같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이 말은요 겉으로 보면 약간 피드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자기인식을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문제인가? 나 팀의 어떤 민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약간 직장 상사가 모호한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서 센스 있게 했어야지. 그건 상식이 아니야? 뭐 가르쳐주지 않으면서요. 문제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죠. 기준이 명확하면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뭔가 지시를 하게 되면 자기의심이 좀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어떤 불명확성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잘 이끌었습니다. 칭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 따로 불러가지고 개인 면담에서는요 말이 달라집니다. 사실 팀원들이 너 때문에 조금 힘들어해. 이중 메시지 같은 거죠. 이중 메시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좀 혼란스럽게 되겠죠.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기 판단 자체가 조금 무너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잘못된 일, 실패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조직에서도. 그러면 그건 네가 관리를 못한 거야. 보고가 늦었잖아. 하지만 이제 성공할 때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팀워크 팀 덕분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되면은 팀 때문, 못 되면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항상 이제 약간 방어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요,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냐면 정보를 좀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에 일부러 막 안 부르거나요, 그 메일 같은 거, 참조 메일 같은 것도 제외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결정 과정을 공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몰랐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보를 차단한 뒤에서 무능력을 지적하는 어떤 구조 같은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평판을 이용해서 좀 위협하는 거죠.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요즘 평판 관리가 아주 중요해. 직접적인 협박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근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장에서는 이제 평판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와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왜 직장 가스라이팅이 더 오래 지속되느냐면요, 다른 대인관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직장은 내가 그만뒀을 때 굉장히 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직 좀 불확실하잖아요. 다른 직장을 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경력 단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내부 평판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업계에서 평판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기 판단을 접고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좀 적응하게 됩니다. 적응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기 인식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되죠. 직장 가스라이팅이 이제 계속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심리적 결과가 되냐면요, 만성적으로 자기를 조금 의심하게 되고요,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도 당연히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정을 좀 회피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울하고 불안해져서 정신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요, 과잉 보상 행동인데요,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스라이팅 계속 하는 상황에서 인정받기란 어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스라이팅 이야기했는데 또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뭐 명확한 어떻게 보면 성과 피드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준도 좀 일관적인 경우, 공개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직장 가스라이팅을 내가 다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 뭐 감정적인 대응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이냐면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약간 기준을 애매하게 하거나 딴소리 할 때 어떻게 있죠? 업무 지시할 때 뭐 피드백이라든지 요즘에는 일정하게 뭐 카톡 같은 거 남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명문화 는 거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좀 문서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요구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죠? 라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외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건데, 그 친구 관계 있죠. 회사 밖 친구 관계들을 이용해서 혹시 좀 애매하거나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혹시 우리 직장 상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직장 내에서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엘타 강사였습니다.